일본 위키피디아를 보면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의 암살자가 아니었다. 총상의 위치가 안 맞다. 러시아의 복수다. 이토는 한일합병에 반대한 친한파였다. 더 충격적인 얘기죠. 안중근은 반일 사상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좀 차분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화가 계속 나가지고 좀 이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역사 좀 왜곡 좀 하지 맙시다.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이죠. 내리고 있던 이토를 저격했고 본인이 계획했던 대로 성취를 하게 되고 코리아 오라! 조선 만세! 하면서 도망가지 않고 체포가 됐고 이번 주제는 아주 화가 나긴 하는데 자꾸 이게 너무 나쁜 것 같아요. 자꾸 어떤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 권력관계 이런 것 때문에 과거사를 자꾸 왜곡해요. 그중에 오늘 갖고 온 주제는 약간 낯설죠. 일본 위키피디아를 보면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의 암살자가 아니었다. 이 위키피디아에만 나온 게 아니고요. 조사를 좀 해보니까 단행본으로도 출간이 됐고 심지어 아주 일본의 유명한 학술지 같은 데서도 이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한국 학계한테 물어보는 그런 것까지 진행이 됐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그냥 어처구니없는 얘기예요. 아닌데 거짓말을 하긴 쉽지만 답변할 때는 거짓말을 잡기 위해서 정말 몇 배의 노력을 해야 돼요. 좀 이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근잘근 한번 반박을 해드릴게요.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이죠. 당시 하얼빈은 러시아의 조계지입니다. 원래 러시아의 계획은 만주를 점령하는 거예요. 만주를 점령해야지만 중국 본토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근데 만주를 점령하는 데 있어서 핵심 거점 기지로 설정한 곳이 하얼빈이었어요. 이걸 안중근 의사가 노렸죠. 왜냐하면 이곳에서 거사를 일으키면 내가 한 거사가 국제적인 사건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국제적인 재판을 벌이면서 조선의 억울한 사정을 세계 만방에 알릴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때 일본이 러시아와 중요한 회담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하얼빈으로 오고 있었던 중이었었어요. 결국 이곳에서 단독 거사를 통해서 총으로 내리고 있던 이토를 저격했고 세 발이 사실상 정확하게 명중을 했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 사람이 이토가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속에서 주변 수행원들을 쏴서 그것도 다 명중을 했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어그러지죠.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국제재판을 벌이려고 했는데 러시아와 일본의 막 합의를 통해서 위순 감옥으로 강제로 끌려오게 됐고 일본 재판법정에서 결국은 사형 판결을 당하고 돌아가실 수밖에 없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내가 간과하고 있던 게 있었나? 놓친 게 있었나? 왜냐면 너무 충격적인 주장을 막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다른 기록에 뭐가 있나 해서 찾아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선 자세에서 서 있는 이토를 향해서 타다닥 달려나가서 몇 미터 앞에서 땅땅땅 쐈다는 거잖아요. 이 시신을 부검한 보고서를 보니까 위에서 쐈다. 위에서 쐈으면 이렇게 총알이 밑에서 이렇게 세로로 찢겨나간 형상이 돼야 되잖아요. 부검 보고서가 안중근이 직접 쐈다고 볼 수는 없다. 현재 밝혀진 바를 보게 되면 수평으로 가 있습니다. 수평으로. 보고서를 보게 되면 말 그대로 앞에서 본 상태에서 권총으로 아주 근접해서 탕탕탕 쏴야지만 나오는 모양새가 된 거지 멀리서 쐈을 때 나오는 모양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얘기가 왜 나왔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무로타라는 수행원이 한 명 있었어요.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안중근이 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명 무로타라는 수행원이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것 같다, 다른 데서 총이 쐈던 것 같다, 이런 증언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그 현장에 무로타가 있었냐?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안중근이 쐈다고 하는데 단 한 명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 지금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사람이 현장을 제대로 목격하지도 못했다라는 거고, 이 사람 한 명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 사람 말이 많고 나머지 모든 얘기는 지금 다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러시아의 복수다, 안중근이 쏜 게 아니라 사실은 러일 전쟁에서 패배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러시아가 지금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 밀리는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일으킨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러시아는 러일 전쟁에 패배를 했습니다. 러일 전쟁에 패배했던 배경을 보게 되면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고 해서 거의 혁명에 가까운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회 전체가 뒤흔들리게 됩니다. 내부 문제를 수습하기에 정신이 없었었고, 그래서 전쟁을 좀 조기에 종결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 중요했던 게 뭐냐면 전쟁을 일본이 계속 끌 수 있는 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알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일본이 이기곤 있는데 계속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고, 러시아는 내부 문제 때문에 빨리 이 문제를 끝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합의를 빨리 보게 되는데, 비테라고 하는 러시아 협상가가 정말 머리가 좋았던 게 뭐냐면, 우리가 지고 있긴 하지만 일본 너네가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걸 간파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는 이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한반도. 남만주에 대한 이권은 주겠다. 그러나 배상금은 안 준다. 즉 실질적으로 이 당시에 일본과 러시아가 추가적으로 뭔가 충돌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이후에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과 무조건 갈등하기보단 협력, 선택, 외교 이런 것들을 써가면서 각축을 벌이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토라는 협상가가 왔었을 때 협상을 통해서 승부를 보는 게 낫지, 그를 죽인다라는 건 그동안 얻어왔던 동북아 지역의 안정성을 러시아가 포기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즉 정황과 흐름상 이 얘기는 그럴듯해 보이긴 하지만 이 주장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새로운 증거 자료를 갖고 와야 되죠. 이토는 한일합병에 반대한 친한파였다. 이토 히로부미양 우리가 사실 잘 몰라요. 나쁜 놈, 우리나라 병합한 사람, 끝이죠. 사실은 이토 히로부미가 왜 이렇게 일본에서 찬사를 받냐면 일본 메이지 헌법을 만든 사람이에요. 즉 새로운 일본 근대 국가의 설계도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이토는 일본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왜 친한파란 말이 나오냐? 이토는 일본 정가에서 온건파였던 건 맞아요. 이토가 초기에 얘기했던 건 자치입니다. 자치. 자치가 뭐냐면 조선을 코드를 꼽아가지고 경제적 이권만 좀 이렇게 뺏어가면서, 그러니까 미국이 필리핀을 그렇게 관리했었거든요. 뺏어가면서 놔두자라는 자치론자입니다. 친한파는 아니죠. 자치론자라는 것은 식민주의자가 아니란 말은 아닙니다. 다만 빨리 강제 병합을 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 아니란 뜻입니다. 나는 조선을 식민화할 생각이 없다. 그냥 자치를 하면 된다. 이게 굉장히 불편한 작업이다. 식민지 부담스럽다. 이런 언론 플레이를 여러 번 합니다. 언론 플레이하던 그 장면만 툭 빼가지고 지금 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나쁜 역사 왜곡이라는 거예요. 안중근은 반일 사상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말을 교묘하게 꼬니까 열받는 건데, 마지막에 이 여순가모소, 리순가모소에서 돌아가실 적에 그 유언이 여러 단위로 지금 기록이 남겨져 있는데 핵심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힘써 조일 우호를 이룰 것. 안중근 의사는 동양평화론자예요. 리순가모소에 갇혀서 두 가지 작업을 합니다. 하나가 안흥칠 역사, 자기의 자서전을 간단하게 쓰고요. 두 번째는 미완성된 저작이지만 동양평화론이라는 글을 남겨요. 당시의 서양 열강들, 주로 백인들이죠. 서양 열강들이 쳐들어오고 있었던 것이 세계의 대세인 거고, 중요한 건 뭐냐?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라는 약소국들이 연대를 해서 서양 열강의 침입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토도 동양평화를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토의 동양평화론은 뭐냐면 이토는 우리 일본이 주도하겠다, 꿇어, 이건 거예요. 조선과 만주와 몽골과 중국을 식민화시켜서 서양 열강을 막겠다는 동양평화인 거고, 안중근 의사의 생각이란 건 동아시아 전체가 수평적 관계 속에서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그것이 정의라는 거예요. 둘이 너무 다르죠. 그 당시에 이 젊은 청년이 이런 사고에 접근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건데, 그걸 지금 저렇게 톡톡 뛰어다가 또 화가 나네요. 그리고 해외 보도들 있죠. 당시 신문들 보면 보도 논조가 다 비슷비슷해요. 어떤 신문에서도 안중근 의사가 아닐까? 이런 건 전혀 존재하지 않고요. 하나 제일 재밌는 게 민우일보라는 신문인데, 고려의 원수는 우리의 원수다. 그들은 고려를 만주로 가는 무지개 다리로 삼고 요동과 심양을 일본에 귀속시키러 간다. 그래도 삼안에는 사람이 있어서 일본이 길게 내뻗은 팔다리를 꺾었다. 그런 보도들도 있고요. 안중근이 아닌 다른 사람이 죽였다, 이런 보도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가짜뉴스가 진실이 이길 수는 없는 법이거든요. 역사 좀 왜곡 좀 하지 맙시다. 진실은 진실로 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언비어의 속지도 당하지도 맙시다.